따자허, 안녕하세요. 문고일입니다. 자, 패턴 31번째 31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쫓아오시고요. 자, 오늘은 이런 패턴입니다. 我再也不什么什么了. 자,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달려 있어요. 결심을 내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은 再也 그러면 더 이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다시는, 그래서 뒤에는 부정형인 뿌가 옵니다. 그래서 我再也不 그러면 나는 다시는 뭐뭐하지 않을 거야, 요런 말이야. 다시는 담배 안 필 거야, 다시는 술 안 마실 거야, 다시는 너에게 전화 안 할 거야, 요런 느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 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스텝 1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야, 몸 좀 어때? 아파하는 친구에게 몸 좀 어때?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 라고 물어봤어요. 身体怎么样了?身体怎么样了? 몸 어때? 还那么难受吗?还那么难受吗?那么 그렇게 难受. 난쇼는 힘들다, 괴롭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我很难受啊 그러면 나는 좀 아파, 힘들어 이런 뜻이에요. 자, 대답합니다. 어제 저녁에 3시간 동안 토를 했대요. 아, 더럽다. 자, 토를 3시간 했대요.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昨晚吐了3个小时. 昨晚吐了3个小时. 어젯밤에 토했다. 3个小时, 3시간 동안 토했다. 잠깐 밑에 있는 박스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보세요. 동사 플러스 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면, 자, 이런 걸 실량사라고 하는데 시간의 양이죠. 얼마 동안 뭐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동안 봤다. 그러면 看了1个小时. 看了1个小时.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난 다시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들의 결단인가요? 자, 시작. 我再也不喝酒了. 我再也不喝酒了. 不喝酒了. 여기까지 결단을 내렸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번째 3가지의 상황을 파악합니다. 자,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요. 자,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와, 이런 머리 스타일. 뭐예요? 이거 팔자예요? 팔자 헤어스타일? 자, 옆으로 눕혀놓은 팔자. 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 열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난 다시는 거기서 머리 안 자를 거야. 이랬어요. 我再也不在那儿剪发了. 剪发 그러면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자르다. 我再也不在那儿剪发了. 나는 더 이상 그곳에서 머리 자르지 않을 거야. 한마디 합니다. 难看死了. 难看死了. 난칸은 못생겼다, 보기 힘들다 이런 말이고요. 死了. 죽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형용사 뒤에 쓰러를 붙이면 심하게 뭐뭐하다라는 정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보시면 疼死了, 疼死了, 아파 죽겠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자, 2번째 상황 갑니다. 역시 친구랑 대화하는데 식당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자, 친구가 갔다 오고 나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야, 진짜 맛없어. 真不好吃. 真不好吃. 어쨌든 난 다시는 거기 음식 안 먹을 거야. 어쨌든이 뭐예요? 反正. 反正. 我再也不吃那儿的菜了. 我再也不吃那儿的菜了. 됐죠? 다시는 그곳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자, 3번째 병원입니다. 병원. 자, 담배를 피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더 이상 담배 피우지 않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知道了我再也不抽烟了. 知道了我再也不抽烟了. 抽烟 하면 흡연하다, 담배를 피우다가 되겠죠. 자, 그럼 10가지 문장을 통해서 더 여러 가지 활용법들을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야. 도망가지 않을 거야. 我再也不逃跑了. 我再也不逃跑了. 나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거야. 我再也不参加了. 我再也不参加了. 참가, 참가하다죠. 나는 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거야. 我再也不放弃了. 여러분, 放弃 하면 포기하다잖아요. 我再也不放弃了. 나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지각하지 않을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지각하다가 뭐죠? 迟到. 그러면 我再也不迟到了. 我再也不迟到了.
나는 다시는 야근하지 않을 거야. 그걸 뭐 네 맘대로 할 수 있니? 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마음만큼은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난 다시는 야근하지 않을 거야. 야근하다, 加班. 그럼 뭐라고 그래요? 我再也不加班了. 我再也不加班了.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임마. 도와줘도 고맙다고도 안 하고 그러면 帮助你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我再也不帮助你了. 我再也不帮助你了. 자, 7번째. 자, 뭔가 그 사람에게 그렇죠, 배신을 당했어요. 나는 다시는 그 인간 말을 믿지 않을 거야. 我再也不相信他的话了. 相信他的话. 그러면 그의 말을 믿다니까요. 쑥 집어넣는 거죠. 我再也不相信他的话了. 我再也不相信他的话了. 8번째입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들 회사의 상품을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상품하면 产品. 그럼 문장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갈까요? 시작. 我再也不买你们的产品了. 我再也不买你们的产品了. 자, 9번째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게. 와, 멋진 말이에요. 그렇죠? 너의 곁을 떠난다. 누군가의 곁이라고 할 때는 身边이에요. 당신 곁을. 그러면 你身边. 내 곁을. 그러면 我身边. 근데 당신 곁으로 붙어 떠나다니까 종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야 돼요. 그래서 从你身边离开. 从你身边离开. 그러면 당신 곁으로부터 떠나다. 이걸 가운데 딱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我再也不从你身边离开了. 我再也不从你身边离开了. 마지막입니다. 전 다시는 당신 회사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회사와 협력하다 그러면 跟你们公司合作. 跟你们公司合作. 완벽한 문장 갑니다. 我再也不跟你们公司合作了. 我再也不跟你们公司合作了. 난 다시는 문쌤의 수업을 듣지 않을 거야. 이런 건 번역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계속 열심히 들을 거야. 이런 결단만 하십시오. 자, 오늘은 어쨌든 부정적인 거예요. 나는 다시는 뭐뭐하지 않겠다. 이럴 때 我再也不什么什么了라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 32번째 패턴으로 찾아올 때까지 열심히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32번째 강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이렇게 돼요. 의문대명사와 그리고 都不 아니면 都没有 그 다음에 동사를 갖다 붙여서 뭐뭐도 뭐뭐하지 않았어. 뭐뭐도 뭐뭐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물론 뿌가 들어가면 뭐뭐하지 않아가 되는 거고요. 메이오가 들어가면 뭐뭐하지 않았어라는 과거형이 되겠죠. 어쨌든 의문대명사가 바뀌는 걸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부정적인 것들을 강조할 때 쓰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스텝 1 출발하겠습니다. 자, 중국인하고 이렇게 대화했습니다. 넌 어제 어디 갔다 왔어? 너 어제 어디 갔었어 임마? 이런 표현이죠. 你昨天去哪儿了? 你昨天去哪儿了? 여러분 중국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문장, 긴 문장만 빨리 읽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우리 초급을 졸업해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간단한 문장을 최선을 다해서 중국인처럼 모방하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자, 예를 들면 你昨天去哪儿了? 이렇게 느리게 하지 말고요. 실제적으로 눈앞에 중국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물어봅니다. 你昨天去哪儿了? 시작. 你昨天去哪儿了? 다시 한번. 你昨天去哪儿了? 자, 이렇게 쉬운 표현부터 빨리 하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장도 빨리 할 수 있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널 한참 동안 찾았잖아. 我找你半天了. 我找你半天了. 여러분, 半天, 오랫동안, 한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어제 아무데도 안 갔어. 아무데도 안 갔다. 그럼 이 아무데도라는 건 어디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날도 과거형이니까 没去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디도 가지 않았다. 근데 의역하면 어제 아무데도 안 갔다. 昨天哪儿都没去. 昨天哪儿都没去. 나는 줄곧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我一直在看电视呢我一直在看电视呢一直하면 줄곧 계속 在什么什么呢진행형의 강조 형태를 파악하세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있어 라고 강조할 때 我在学习呢我在学习呢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一直라는 단어랑 같이 와서 나는 줄곧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我一直在看电视呢왜 이렇게 조급하게 날 찾는 거야? 나는 계속 텔레비전 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자, 스텝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어떤 상황입니까? 수리기사님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요. 뭐가 고장났나 봐요. 고객이 이렇게 말하죠. 기사님 내일 오전에 오세요. 전 아무데도 안 가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그럴 때는 또 뿌를 써야 되겠죠. 메이오가 아니라. 그럼 문장 완성합니다. 师傅明天上午过来吧 이런 문장을 빨리 하라고요. 明天上午过来吧明天上午过来吧 나는 아무데도 안 가요. 我哪儿都不去我哪儿都不去 두 번째입니다. 학교예요. 와,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자, 선물을 주는 학부모님에게 선물이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교사가 돈이든 선물이든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해요. 학교 규정이 있어서 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不好意思不好意思 학교에 규정이 있어서 学校有规定学校有规定规定하면 규정이죠. 나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什么都不能收我什么都不能收我什么都不能收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안 받았어요. 진짜 안 받았어요. 믿어주세요. 자, 근데 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받았어요. 자, 마지막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 볼게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我今天 하루 종일 一整天我今天一整天我今天一整天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무엇도 먹지 않았다. 什么都没吃啊什么都没吃啊我今天一整天什么都没吃啊 다시 한번 我今天一整天什么都没吃啊 여기까지 상황을 봤고요. 자, 문장들 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럴 땐 사람이니까 谁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他谁都不见他谁都不见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我哪儿都不去我哪儿都不去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말할까요? 무엇도 말하지 않는다라는 진행이 되겠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他什么都不说他什么都不说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자, 특별하게 주어 형태로 앞으로 빠졌어요. 자, 이럴 때는 아무도 뭐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谁都不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谁都不告诉我谁都不告诉我 그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뿌를 쓸 것인지 메이를 쓸 것인지 구분을 어디서 하라고 그랬죠? 미래형이냐 혹은 과거형이냐의 그런 차이를 보셔야 되는데 물론 미래형일 때도 뿌를 쓰고요. 진행형일 때도 뿌를 쓰시면 돼요. 지금처럼 그는 아무것도 안 먹는다. 他什么都不吃他什么都不吃 나는 아무것도 안 봤다. 미래형이죠. 그럼 没有를 써야 되겠죠. 我什么都没有看我什么都没有看 자,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과거형입니다. 我什么都没有偷我什么都没有偷 이번 주말에 아무데도 나는 가지 않았다. 역시 과거형이죠. 我周末哪儿都没去我周末哪儿都没去 아홉 번째입니다. 그는 매일마다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진행형이니까 뿌를 쓰겠죠. 他天天在家里什么都不做他天天在家里 매일매일 집에서 天天在家里 아무것도 무엇도 하지 않는다. 什么都不做什么都不做 자, 마지막입니다. 야, 걔는 엄청 짠돌이야. 아무것도 나에게 주지 않아서. 야, 그니까 뭐, 야, 외국 나갔다고 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선물하지 않아. 아주 그냥 야, 짠돌이 짠돌이. 뭐라고 그래요? 他太抠了什么都没给我他太抠了
什么都没给我没给我아니면 没有给我 자, 아니면 여러분 선물하다라는 단어가 송이라는 단어 예전에 가르쳐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什么都没有送给我什么都没送给我 이렇게 써도 아무것도 나에게 선물하지 않았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의문대명사 하나씩 집어넣고 都不 아니면 都没有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무엇도 사지 않았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형태를 오늘 잘 한번 배워봤습니다. 스스로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힘차게 만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33입니다. 자, 오늘은 33번째 강의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나왔어요. 我估计 여러분 꾸지라는 단어 보신 적 있나요? 꾸지는 원래는 예측하다, 추측하다라는 동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앞에 워를 붙여서 내가 어떠한 예측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뭐뭐일 것 같은데 이럴 때 워 꾸지 기본적으로 중급자 이상 정도 되면 꼭 꾸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왜냐면 꾸지를 모르면 이런 말을 써도 돼요. 사실은 我觉得 내 생각엔 뭐뭐일 것 같다. 하지만 조금 중국어 잘하는 척 한번 해보자고요. 我估计를 사용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스텝 1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했어요. 걔는 전화를 계속 안 받잖아. 야, 언제쯤 여기 도착하는 거냐고 재촉하는 상황. 그는 전화를 계속 받지 않습니다. 他不接电话 전화를 안 받아요. 他什么时候到这儿啊? 他什么时候到这儿啊? 그는 언제 이곳에 도착하는 거냐? 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예상으로는 그는 내일 오후에는 도착할 겁니다 라고 예상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我估计他明天上午到这儿我估计他明天上午到这儿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뒷문장에 중요한 표현을 했어요. 늦지 않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늦지 않을 겁니다. 뭐뭐 하지 않을 거예요. 不会什么什么的 근데 동사 하나가 나왔죠. 耽误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不会耽误的 耽误는 여러분 시간이나 일을 그르친다, 망친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그르치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늦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不会耽误的 이렇게 마무리한 거죠. 자, 두 번째 스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자, 택시를 타고 가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 택배기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택배기사님 제가 30분 후에야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역시 꾸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죠. 문장 한번 들어보세요. 师傅我估计30分钟以后才能到家呀我估计30分钟以后才能到家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0分钟 30분 이후 才能到家 30분 이후에 才能 여기에 차이를 썼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로소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느낌의 말이었잖아요. 30분 이후에야 그 뭐뭐에야 라는 표현을 차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쨌든 我估计라는 단어를 쓴 거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돈 갚으라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저도 이런 경험 많아요. 아니, 빌린 사람보다 나중에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죄인이야. 그렇죠. 차라리 안 빌리고 안 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쯤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재촉 좀 하지 마, 이 지지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我估计下星期才能还给你呀我估计下星期才能还给你呀还给你 너에게 갚는다. 다음 주가 돼서야 역시 여기도 차이를 썼다는 건 그때쯤이 돼서야만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건 我估计 역시 사용했습니다. 자, 세 번째. 병원에서예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건강해지셨네요.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您的身体好多了您的身体好多了 여러분 好多了好多了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실질적인 몸의 건강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상태가 좋아졌다. 그냥 무조건 好多了好多了 자, 예문 한번 보세요. 오른쪽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成绩好多了成绩好多了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你的声音好多了你的声音好多了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할아버지 몸이 더 좋아지셨네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래요? 다음 주가 되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아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我估计下星期可以出院我估计下星期可以出院 出院하면 퇴원하다 이런 뜻이죠. 문장 보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바꿔 말해서 이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我估计不够我估计不够 자, 내 생각에 걔는 안 올 것 같은데 그랬어요. 我估计他不来我估计他不来 내 예상으론 걔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 성공할 거라고 생각된다. 我估计他能成功我估计他能成功 내 예상으로는 내일 비가 올 거라고 생각된다. 我估计明天会下雨我估计明天会下雨 다섯 번째. 자, 내 생각에 내일 모레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 我估计后天可以我估计后天可以 여섯 번째. 내 생각에 걔가 아마 찬성을 안 할 것 같은데 不同意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我估计他不同意我估计他不同意 일곱 번째. 내 예상으로는 걔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 다 먹을 수 없다. 吃不完吃不完我估计他一个人吃不完我估计他一个人吃不完 여덟 번째. 내 예상으로는 10분 후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 도착하다라는 것, 到达 기억하시죠? 我估计10分钟后能到达我估计10分钟后能到达 아홉 번째입니다. 문장이 좀 길죠. 내 예상으로는 북경에 가면 이런 종류의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자, 누군가가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는데 북경에 가면 아마 이런 장소가 있을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我估计去北京能找到这种地方这种地方 이런 종류의 장소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我估计去北京能找到这种地方 자,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자, 내 생각으로는 아마 걔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낯선 단어가 있죠. 잘못이라는 단어 错误 잘못을 인정하다 그러면 承认 그래서 이 고정 배치를 그냥 무조건 암기하세요. 저를 좀 따라 하실래요? 承认错误承认错误 그러면 不承认错误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10번의 문장 완성하고 마치겠습니다. 我估计他不会承认自己的错误我估计他不会承认自己的错误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무조건 어떤 일에 대한 예측,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할 때는 我估计 이러면 여러분 중국인 같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谢谢大家. 다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34번째 패턴 출발해 보겠습니다. 没必要什么什么 이렇게 나왔죠. 必要는 필요해요. 그래서 没必要하면 뭐뭐할 필요 없어.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을 강조하고 싶으면 没必要什么什么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자, 스텝 1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 좀 해보고요 이랬어요. 사실은 상대방이 뭔가 조금은 사기성이 있는 뭔가 좀 구린 스타일의 친구인데 어떤 일에 사인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 먼저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뭐라고 그랬어요? 我先回家跟老婆说一下我先回家跟老婆说一下 아내에게 말해보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빨리빨리 사인을 해야 되는데 자, 말할 필요 없어. 그래서 你没必要说你没必要说如果相信我那就签吧如果相信我那就签吧 만약에 相信我 나를 믿는다면 那就签吧 그럼
얼른 사인해 그랬어요. 얼마나 급한지 사기꾼 자식.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 갑니다. 첫 번째 상황. 회사에서 퇴근을 기다려준 동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려고 하는 동료에게 야, 너 나 기다릴 필요 없어. 나는 늦게 퇴근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늦게 퇴근을 할 것 같다라는 추측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我估计를 사용하면 너무 좋겠죠. 문장 완성해 볼까요? 너는 나를 기다릴 필요 없다. 你没必要等我你没必要等我我估计晚点下班我估计晚点下班느낌 오시죠?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상점에서 흥정을 하는데 자, 물건 가격을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서비스를 몇 개 더 주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정말로 서비스를 주실 필요는 없고요. 真没必要送东西 여러분 송이라는 단어 우리 예전에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사람을 바래다 준다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배달한다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나 이런 데서 서비스를 줄 때 송이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죠. 真没必要送东西 아니에요. 서비스는 진짜 주실 필요 없고요. 가격을 좀 깎아주세요. 再给我便宜点吧 짜이라는 건 다시 조금만 더 나에게 给我便宜点 조금 싸게 해줘라. 그래서 再给我便宜点吧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 병원입니다. 입원해야 되냐고 묻는 보호자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입원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没必要住院没必要住院 영양가 있는 걸 많이 해드리시면 됩니다. 多给他做有营养的菜吧多给他做有营养的菜吧有营养 그러면 영양가가 있는 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 多给라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多给什么什么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더 뭐뭐 해줘라 이런 말이 아니면 누군가에게 많이 뭐뭐 해줘라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른쪽 박스 보세요.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어떤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줘라. 그럴 땐 多给孩子看 이렇게 말하면 돼요. 多给孩子看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을 많이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세 번째. 자, 문장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올 필요 없다. 没必要过来没必要过来 오지 말라고 강조하는 거죠. 자, 돈을 내서 살 필요는 없어. 没必要花钱买花钱하면 돈을 쓰다니까요. 没必要花钱买 야, 너는 나에게 말할 필요 없어. 你没必要跟我说你没必要跟我说 누군가가 본인을 마중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야 날 마중 나올 필요는 없어. 내가 갈게. 마중 나가다라는 건 接라는 동사 배웠죠? 没必要过来接我没必要过来接我 5번입니다. 나와 함께 갈 필요 없다. 没必要跟我一起去没必要跟我一起去 자, 6번입니다. 야, 너는 이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어.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这么生气를 갖다 붙입니다. 你没必要这么生气你没必要这么生气 자, 7번째. 너는 나에게 변명할 필요 없어. 변명하다라는 동사는 解释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설명하다, 변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야야 괜찮아 뭐 나한테까지 변명을 하고 그래. 그러면 你没必要跟我解释你没必要跟我解释 8번째. 야, 너는 스스로를 희생할 필요까지는 없어. 강조하는 거죠. 你没必要牺牲自己你没必要牺牲自己 9번째입니다.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은데 가정부까지 쓸 필요는 없어. 我们家很小没必要雇保姆我们家很小没必要雇保姆 자, 10번째입니다.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은데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다시 하다라는 거 배웠는데 重新做 重新이라는 단어가 다시라는 뜻이죠. 重新做 자, 我看还可以没必要重新做我看还可以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다. 没必要重新做. 다시 할 필요는 없어. 자, 이렇게 했습니다. 没必要 강조체입니다. 어떤 행위라든지 뭐 어떤 상황들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 라고 강조할 때 没必要什么什么이 상황들 잘 파악하시고 본인만의 문장을 만들어 내십시오. 자, 오늘도 나름대로 열심히 강의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죠? 자, 듣고 계시는 분들 마음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안 들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믿고 열심히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35번째 패턴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죠? 오늘은 이런 패턴이에요. 并不是 并不是什么什么명사를 갖다 붙이고요. 뭐뭐는 결코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뭐는 결코 뭐뭐가 아니야. 요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 걔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결코 아니야. 뭐 요럴 때 她并不是我喜欢的女人 요런 느낌 가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강조체입니다. 왜냐면 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결코라는 부사를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삥, 결코. 근데 삥이라는 단어가 결코로 쓰일 때는 뒤에는 무조건 뿌라는 단어가 와줘야 돼요. 물론 뿌 말고도 메이오라는 단어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삥 메이오 이러면 결코 뭐뭐가 없다. 예를 들면 삥 메이오 钱 결코 돈이 없다. 이런 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삥 모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패턴 위주로 강의를 진행할게요. 스텝 1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네요. 你承认自己的错误吧你承认自己的错误吧 해석되셨나요? 承认错误 기억나시죠? 너는 네 잘못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这并不是我的错这并不是我的错 이건 결코 내 잘못이 아니다. 难道你也不相信吗难道你也不相信吗 난다오는 설마라는 단어죠. 설마 你也不相信吗 너도 안 믿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난다오 什么什么吗 설마 뭐뭐하냐 이런 형태도 꼭 파악하셔야 되고요. 자, 스텝 2번째 갑니다. 식당에서 말하는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시킨 음식이 결코 아닌데요. 당신은 가서 확인 좀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시킨 음식은 뭐예요? 我点的菜我点的菜点 주문하다죠. 这并不是我点的菜这并不是我点的菜您去确认一下您去确认一下 당신은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장을 좀 기억하십시오. 确认一下您确认一下 여러분 뒤에 목적어 하나만 갖다 놓으면 이 문장도 여러 번 사용될 수가 있어요. 당신은 뭐뭐를 확인 좀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 성적을 좀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您确认一下我的成绩您确认一下我的成绩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确认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친구와 다투고 나서 화가 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난 정말 너무 억울하다. 난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쨌든 친구한테 변명을 하는 거죠. 我真的很委屈我真的很委屈 여러분 委屈 억울하다 요 단어 체크를 할까요? 我很委屈 나는 정말 억울하다 我并不是那种人我并不是那种人 나는 결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했나 봐요. 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원하는 헤어스타일이 절대 아니라고요. 결코 아니라고요. 저도 예전에 북경에서 미용실에 한번 갔다가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투블럭을 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바리깡으로 제 머리를 밀기 시작했어요. 저 얼마나 당황했는지 나중에 거의 삭발 직전까지 가고 나왔는데 그냥 짧게 밀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안 보여드려서 얼마나 다행인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니까 많아. 니까 많아. 이건 따로 기억합니다. 까 많아.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말투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평소에 진행하는 아니 뭐 하고 있어? 이런 말투도 돼요. 니까 많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자, 这并不是我要的发型
这并不是我要的发型. 파싱 하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이죠. 이건 결코 내가 원하던 헤어스타일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상상에 맡기고요. 자, 스텝 세 번째 넘어갑니다. 문장 볼까요?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건 당신 책이 결코 아닙니다. 那并不是你的书. 那并不是你的书. 그는 결코 내 친구가 아닙니다. 他并不是我的朋友. 他并不是我的朋友. 3번입니다. 이건 당신의 물건이 결코 아닙니다. 这并不是你的东西. 这并不是你的东西. 네 번째, 그건 결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那并不是真正的原因. 那并不是真正的原因.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결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他并不是我喜欢的类型. 他并不是我喜欢的类型. 여섯 번째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던 결과 그러면 我想要的结果. 我想要的结果.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这并不是我想要的结果. 这并不是我想要的结果. 이건 그가 혼자서 완성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저도 같이 도와줬다고요. 걔 혼자서 완성한 게 아니라고요. 这并不是他一个人完成的. 这并不是他一个人完成的. 그는 내가 예전에 본 적 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봐요. 훨씬 더 멋있어졌나 봐요. 그래서 他并不是我以前见过的人. 他并不是我以前见过的人. 이것은 그가 나에게 시킨 일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했던 단어를 기억할까요? 랑이라는 단어. 무언가를 시켰다면 무조건 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시킨 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他让我做的事. 他让我做的事. 그럼 완성합니다. 这并不是他让我做的事. 이건 그가 나에게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런 문장이겠죠. 这并不是他让我做的事. 这并不是他让我做的事.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것은 내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결코 아닙니다. 这并不是我儿子喜欢的玩具. 这并不是我儿子喜欢的玩具.玩具라는 단어 장난감이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并不是 해서 아니라는 걸 강조할 때 꼭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만나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36번째 강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까이. 여러분, 까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의미예요? 원래는 조동사의 의미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까이 쇼화 그러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인까이 할 때 그 까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러가 붙으면서 뭐뭐 할 차례입니다. 혹은 뭐뭐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럴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차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스텝 1 문장 한번 볼게요. 나랑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재미없니?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재미없어? 한마디 던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跟我在一起跟我在一起 나랑 함께 있는 것이 那么无聊吗?那么无聊吗?无聊, 지루하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别误会了别误会了 오해하지 마. 아니, 저녁에 좀 일이 있어서 그래. 나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晚上有事儿晚上有事儿我该回家了 한술 더 뜹니다. 我该回家了我该回家了该什么什么了 가운데 回家가 왔다는 것은 집에 돌아갈 때가 됐다 이런 의미예요. 시계를 보더니 나 집에 갈 때가 됐어 이런 느낌. 该回家了. 자, 넘어갑니다. 어떤 상황에 많이 쓸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남자친구와 싸운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又吵架了또 싸웠어? 又吵架了
我看你们俩该分手了. 자, 한마디 던집니다. 我看 내가 볼 때 你们俩该分手了. 너희들은 该分手了.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该分手了. 두 번째, 자고 있는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일어날 때 됐어. 지금 시간 좀 봐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너 학교 늦어. 그랬어요. 일어날 때 됐어. 일어나다는 뭐예요? 起床. 起床. 그럼 어떻게 됩니까? 该起床了. 该起床了. 要不然 그렇지 않으면. 이 단어 조금 어렵죠. 要不然 그렇지 않으면 你会迟到的. 你会迟到的. 너는 迟到的. 지각할 거야. 다시 한번 문장 완성해 드릴게요. 该起床了要不然你会迟到的该起床了要不然你会迟到的 세 번째입니다. 자, 화투를 치고 있어요. 포커를 치든 화투를 치든 어쨌든 빨리 패를 안 내고 있는 친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멍하니 뭐하고 있어 지금. 자, 기가 막힌 회화체가 나왔습니다. 愣着干嘛愣着干嘛 여러분, 愣着, 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멍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愣着干嘛 멍하니 뭐하고 있어. 네 차례야 지금. 네 차례야 할 때는 너무 쉬워요. 该什么什么 러 중간에 你 명사 하나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该你了该你了快打呀快打야 무슨 말이야? 얼른 쳐라. 따라는 단어는 패를 내다라는 의미도 있죠. 자, 물론 마찬가지 뭐 야구 경기를 하든 골프를 치든 마찬가지입니다. 야, 네 차례야. 얼른 쳐. 그러면 该你了快打呀该你了快打야 내 차례야. 그럼 뭐예요? 그렇죠. 该我了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3 넘어갑니다. 자, 문장들 간단합니다. 빠르게 해볼게요. 내 차례야. 내 차례야. 뭐라 그래요? 该我了该我了 간단하게 가고요. 자, 그 다음 지금은 내 차례야.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现在该我了现在该我了 보통 该我了 이걸 강조할 때 现在该我了 야, 지금 내 차례거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나는 차를 바꿀 때가 됐다. 我该换车了我该换车了 아니면 아빠한테 가서 아빠 저는 차를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러면 我该换车了吧我该换车了吧 그럼 아빠한테 허벌나게 혼나는 거예요. 자, 지금은 네가 먹을 차례야. 그럼 뭐라 그래요? 现在该你吃了 지금까지 내가 먹었거든요. 이제는 네가 먹을 차례야. 그러면 现在该你吃了现在该你吃了 어렵지 않고요. 자, 이런 독서를 퍼붓네요. 아, 이건 조금은 자, 위험한 멘트인데 야, 너는 결혼할 때가 됐지? 아마? 근데 이럴 때 마지막에 바가 붙은 게 특징입니다. 잘 보세요. 你该结婚了 이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너는 결혼할 때가 됐어. 이런 말이고요. 의문형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결혼할 때가 됐지 아마? 그러면 你该结婚了吧你该结婚了吧 자, 이게 힌트예요. 이러면 이거예요. 누군가가 친구하고 수다 떠느라고 집에 갈 생각을 안 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집에 갈 때 되지 않았니? 이런 질문. 그러면 你该回家了吧你该回家了吧 이렇게 바 하나 붙이면 진짜 멋진 중국어 완성됩니다. 여섯 번째 갑니다. 자, 우리 북경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는 북경을 떠날 때가 됐다. 그러면 我们该离开北京了我们该离开北京了 자, 일곱 번째. 지금 너는 선생님에게 이제 보답을 할 차례야. 지금까지 받기만 했으면 그 선생님은 누구? 그렇죠. 저예요. 现在你该报答老师了现在你该报答老师了 报答, 보답하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너는 그와 잘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됐다. 이제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고 이제는 그에게 잘 한번 이야기를 해볼 때가 됐다. 그러면 你该跟他好好说了你该跟他好好说了 아홉 번째입니다. 자, 지금 너는 나에게 원인을 이야기해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질문형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现在该你告诉我原因了吧现在该你告诉我原因了吧좀 길었지만 잘 따라 해보시고요. 자, 열 번째입니다.
자, 월급도 나왔는데 너 나한테 밥을 사줄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짠돌이야? 이런 말이에요. 월급이 나왔다. 그러면 원래 여러분 월급을 주다는 파 공츠라고 했는데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공츠 已经发了. 공츠 已经发了. 월급은 이미 나왔는데 该你请我吃饭了. 该你请我吃饭了.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너는 나에게 밥을 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밥을 쏘셔야 됩니다. 월급이 나오면. 자, 감사하고요. 자, 오늘 어쨌든 该什么什么了라는 핵심적인 표현 가지고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살짝 엿보시고 예습을 하시면 더 좋겠죠.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따자허,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37번째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길긴 해요. 가정형이에요. 가정형. 그래서 如果什么什么那该有多好啊? 아니면 那该多好啊? 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앞문장은 가정형이고요. 뒷문장은 감탄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표현일까요? 뭐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 걔가 내 여자친구면 얼마나 좋을까? 요런 것들 표현할 때 쓰시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수정이랑 사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귀다라는 건 짜이치에 예전에도 배웠었죠. 如果我能跟秀珍在一起那该有多好啊如果我能跟秀珍在一起那该有多好啊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那该有多好啊那该有多好啊那该有多好啊좀 빨리 말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 꿈 깨 임마. 수정이는 야 눈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꿈 깨. 이상한 생각, 허황된 생각을 하는 친구에게 한마디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做梦吧你. 做梦吧你. 여러분 做梦은 꿈을 꾸다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해석은 꿈을 꿔라가 아니라 꿈 깨라. 이렇게 반대 형식으로 해석이 됐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做梦吧你. 꿈을 꿔라 너는 이게 아니라고요. 꿈 깨. 他眼光特别高. 他眼光特别高. 여러분 眼光高 그러면 안목이 높다, 눈이 높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이 사진 진짜 재밌죠. 이런 마음, 절실한 마음, 퇴근을 빨리 하고 싶은 이 마음, 기도한다. 와, 난리 났다 정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문장은 꼭 외우세요. 今天如果能早点下班那该有多好啊今天如果能早点下班早点下班좀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면 나该有多好啊얼마나 좋을까? 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맛있는 밥을 먹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매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와, 이런 음식을 얼마 만에 먹길래? 如果天天能吃这样的菜如果天天能吃这样的菜那该有多好啊那该有多好啊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자,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려고 나서는 중에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같이 가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당신이 나랑 같이 가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亲爱的, 亲爱的, 자기야 이런 말이죠. 如果你能陪我一起去 여러분, 陪라는 단어 아시죠? 함께 뭐뭐 해주는 것. 如果你能陪我一起去那该多好啊那该多好啊 아니면 那该有多好啊该有多好啊 두 가지 표현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패턴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明天去那该有多好啊如果明天去那该有多好啊 만약 이게 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这是我的那该多好啊如果这是我的那该多好啊 부모님이 동의하시면 허락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父母同意那该多好啊如果父母同意那该多好啊 만약 오늘 눈이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今天下雪那该有多好啊
如果今天下雪那该有多好啊. 만약에 나도 연예인이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我也是明星那该多好啊. 如果我也是明星那该多好啊.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자 이런 문장 6번째 잘 들어보실래요? 만약에 오늘이 토요일이면 얼마나 좋을까? 일요일 오후 4시 5시 정도 되면 이 문장 생각날 겁니다. 如果今天是周六那该有多好啊. 감정이 막 들어가네요. 如果今天是周六那该有多好啊. 7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1등에 당첨되면 中一等奖. 그렇죠. 1등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我中一等奖那该有多好啊. 如果我中一等奖那该有多好啊.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我也能跟你一起去那该多好啊. 如果我也能跟你一起去那该多好啊. 9번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에 합격하다 考上如果我儿子考上名牌大学那该有多好啊. 如果我儿子考上名牌大学那该有多好啊. 자,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내 아들도 네 아들처럼 똑같이 철이 들었다면 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 如果我儿子也跟你儿子一样懂事那该有多好啊. 如果我儿子也跟你儿子一样懂事那该有多好啊. 자, 어쨌든 만약에 어떻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미래형에 그리고 감탄형까지 연결된 좀 복잡하지만 이 패턴 많이 연습하시고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제 조만간 초급을 졸업하게 되실 겁니다. 80강까지 마무리하고 초급을 끝내는 그날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요.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따자하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38번째 패턴이 왔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네요. 你先什么什么好什么什么. 여러분 중간에 나와 있는 하오는 앞에 있는 동사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발음을 바로 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일단 먼저 똑바로 보고 그러면 你先看好你先看好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잘해라 이런 문장을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패턴인데요. 자,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 왜 이렇게 멍청하냐? 야, 머리 좀 쓰라고 머리 좀 써라 이 표현은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냐? 你怎么这么笨呢? 你怎么这么笨呢? 你动动脑子吧. 你动动脑子吧. 여러분 动动脑子 자, 이렇게 머리를 좀 써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박스 확인하세요. 원래 动脑子라는 게 뇌를 굴리다 머리를 쓰다인데 动动脑子 이 말은 머리를 좀 굴려라 라고 동사를 중첩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겠죠. 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넌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랬어요. 아니 뭐라고 떠드는 거야 지금? 그럴 때 중국인은 说什么呢? 说什么呢? 뭐라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야. 따로 기억하세요. 说什么呢? 너는 우선 네 일이나 똑바로 관여해라. 你先管好自己的事儿吧. 你先管好自己的事儿吧. 그래서 관이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관리하다, 신경 쓰다. 그래서 你先管好 무엇을? 自己的事儿吧. 네 자신의 일이나 먼저 신경 써. 남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남자 둘이 머리를 맞대고 뭐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나 봐요. 자, 상황은 아들과 싸웠어요. 옆집 아들이. 그래서 그 옆집 아들 아빠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别胡说. 别胡说. 자, 이건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런 말이에요. 헛소리 마세요. 이것도 그냥 회화체로 따로 기억하면 좋겠고요. 당신 아들부터 잘 교육하시죠. 말했어요. 그럼 방금 전에 그 관이라는 단어를 또 쓰셔도 돼요. 왜냐면 관이라는 단어는 관여하다, 신경 쓰다, 교육하다라는 느낌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你先管好自己的儿子吧.
你先管好自己的儿子吧.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회사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부하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넌 먼저 일단 오늘 일정부터 잘 안배를 해놓아라. 잘 정해놓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정해놓다, 안배하다 이런 표현은 안排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래서 你先安排好今天的日程. 你先安排好今天的日程. 日程이라는 건 스케줄, 일정이라는 단어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회사 휴게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화나서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월급이 반절로 줄었네? 자, 갑자기 너무 화난다 진짜. 사장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동료를 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가지 마라. 너는 일단 먼저 너의 감정부터 잘 컨트롤을 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감정이나 어떤 정서를 컨트롤하다라는 단어는 콩즈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은 칭슈.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다 그러면 控制好自己的情绪. 따라할까요? 控制好自己的情绪. 그럼 이렇게 가죠. 你先控制好自己的情绪. 你先控制好自己的情绪. 지금 가서 난리치지 말고 감정을 일단 컨트롤 잘하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오케이, 문장 봅니다. 첫 번째 문장. 너는 먼저 대학을 일단 잘 선택부터 해라. 你先选好大学. 你先选好大学. 너는 일단 숙제부터 잘 해놔라. 你先做好作业. 你先做好作业. 넌 먼저 방을 잘 청소해 놓아라. 你先打扫好房子. 你先打扫好房子. 야, 너는 먼저 마음부터 잘 컨트롤해라. 조절해라. 아까 전에 배운 건 콩즈라는 단어도 되지만 调整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你先调整好心情. 너무 화부터 내지 말고 일단 감정을 좀 조절해라. 你先调整好心情. 너는 일단 인생의 계획부터 잘 세워라. 계획을 세우다 할 때는 做计划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서 你先做好人生的计划. 你先做好人生的计划. 자, 너는 일단 네가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골라라. 고르다, 挑를 사용하겠죠. 你先挑好自己喜欢的. 你先挑好自己喜欢的. 그 다음 너는 이 물건들을 일단 먼저 잘 정리해 놓아라. 정리하다 뭐예요? 收拾. 그러면 你先收拾好这些东西. 你先收拾好这些东西. 자, 너는 일단 가족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라. 가족의 문제, 家人的问题해결하다 解决. 그러면 你先解决好家人的问题. 你先解决好家人的问题. 아홉 번째입니다. 일단 너는 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인생의 목표부터 일단 설정을 해라. 똑바로 정해라. 정하다는 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你先定好人生的目标. 你先定好人生的目标.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너는 일단 회사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해 놔라 그랬어요. 협상 들어가기 전에 그 회사의 요구사항을 일단 잘 정리 좀 해봐라. 你先整理好公司的要求. 你先整理好公司的要求. 여기까지. 여러분, 要求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要求 일성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누군가가 어떤 일을, 사실은 뭐가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우선이 아닌 일을 먼저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똑바로 해. 야, 내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똑바로 해. 그랬을 때 아까 했던 문장 뭐죠? 你先管好自己的事儿. 이 문장 진짜 괜찮아요. 이 문장 괜찮아. 특히 성격이 좀 강하신 분들은 이 문장 일단 외우세요. 你先管好自己的事儿. 되셨죠? 느낌 딱 오죠, 여러분? 자, 일단은 중국어가 목표이시면 다른 거 일단 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국어부터 잘 공부하세요. 你们先学好汉语. 그리고 영어로 넘어가든 베트남어로 넘어가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你们先学好汉语.
아셨죠? 자, 다음 시간 더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따자하오, 문광일입니다. 기다리셨죠? 저는 항상 기다려요. 강의하려고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따라오시면 효과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자, 오늘은 39번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4자로 바뀌어요. 39번째 패턴. 오늘은 이런 패턴이에요. 先什么什么后再什么什么이렇게 끊어가는데요. 먼저 뭐뭐 하고요. 그리고 뭐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先什么什么好 이거 기억나세요? 뭐부터 똑바로 하고. 그거하고 좀 비슷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하는 게 조금은 더 구체적이에요. 왜냐면 그 다음 행동까지 정해주는 거거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그냥 야, 네 일이나 먼저 신경 써. 그 다음엔 문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건 먼저 이거부터 하고 그리고 뭐뭐 해. 이렇게 동사의 연속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잘 한번 따라와 주시고요. 자, 스텝 1입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 사장님 사무실에 가야 돼 라고 말했어요. 我现在要去老板办公室. 我现在要去老板办公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료가 일단 가는 길을 막아요. 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사장님이 엄청 화났거든요, 지금. 그래서 동료를 지금 부른 거예요. 혼내려고. 그래서 이 동료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일단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하는 거. 두 번째 행동은 뭐예요? 사장님을 찾아가는 거.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你先 마음의 준비를 잘 한다. 잘 한다니까 做好 무엇을? 心理准备 심리적인 준비. 그러니까 의역하면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做好心理准备 做好心理准备 이걸 기억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다. 밑에 박스 보이시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다. 做好心理准备 이건 꼭 기억하세요. 你先做好心理准备后再去找老板吧. 어렵지 않으시죠? 再去找老板吧. 자, 어쨌든 뭐부터 하고 뭐부터 해라. 자, 상황을 보면서 더 익혀볼게요. 자, 딸에게 밥을 먹이는 중인데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놀이동산에 가고 싶어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면 설득하죠. 우리 먼저 밥을 다 먹고 그리고 놀이동산에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我们先吃完后我们先吃完后再去游乐场吧. 이렇게 얘기했어요. 我们先吃完后再去游乐场吧.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사무실에서 일단 보고서를 다 쓰고 집에 가세요 라고 신입사원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你先写完报告书写完报告书 보고서를 다 쓰고 后 그 다음 이후에 再回家 그리고 집에 가라. 你先写完报告书后再回家 이렇게 문장 만들었고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거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거래하는 어떤 회사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저에게 먼저 물건을 보여주고 저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시죠. 계속하시죠. 이렇게 말했죠. 你先给我看后给我看后 나에게 보여준 이후에 再继续进行吧再继续进行吧다시 한번 문장 완성합니다. 你先给我看后再继续进行吧.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 스텝 세 번째. 자, 문장 보겠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전체적으로 길어요. 왜냐면 패턴 자체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먼저 밥을 먹고 그리고 가자. 先吃完后再去吧先吃完后再去吧. 두 번째.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참가해라. 先准备后再去参加先准备后再去参加. 3번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보고를 한 이후에 그리고 가라. 그리고 뭐 가자. 이런 말이죠. 先跟老婆汇报后再去. 汇报라는 단어 보고하다라는 뜻입니다. 先跟老婆汇报后再去. 너는 먼저 좀 쉰 다음에 쉬고 나서 그리고 출발해라. 你先休息后再出发吧你先休息后再出发吧. 자, 먼저 내 말을 다 듣고 그리고 가라.
你先听完我的话后再去吧你先听完我的话后再去吧 6번째, 자 일부러 여러분 짜이는 짜이 앞은 제가 끊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끊어서 발음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국어에 더 자신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결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6번입니다. 먼저 자세히 본 다음에 그리고 계약을 해라 그랬습니다. 先仔细看后再签合同吧先仔细看后再签合同吧签合同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7번입니다. 자, 먼저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잘 생각을 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가라, 만나러 가라 그랬습니다. 先想好跟他说什么后再去吧先想好跟他说什么后再去吧 8번째, 너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한 이후에 전공을 선택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목표를 정하다는 确定目标确定目标 전공을 선택한다 选择专业选择专业 문장 갑니다. 你先确定目标后再去选择专业你先确定目标后再去选择专业 9번째, 야 너는 와 이런 쓰레기 같은 상황이 일단 너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가서 다른 남자한테 고백을 해라 이런 상황이 있군요. 你先跟男朋友分手后再去表白吧你先跟男朋友分手后再去表白吧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너는 일단 그곳의 날씨를 잘 조사한 이후에 그리고 여행을 가라. 先调查好那儿的天气后再去旅游吧先调查好那儿的天气后再去旅游吧 자, 좀 긴 문장들도 있었지만 이런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반복하면서 쉐도잉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 자, 드디어 4자가 나오는 40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 다자하오, 안녕하세요. 문광일입니다. 자, 패턴 40번 패턴 들고 왔어요. 40번까지. 반절 온 거예요 지금. 저도 수고했고 여러분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전 더 열심히 수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같이 끝까지 달려가 보자고요. 자, 오늘 패턴은 이겁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을 표현할 때 근데 다행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때 뭘 씁니까? 差点儿 그래서 差点儿什么什么그러면 하마터면 뭐뭐 할 뻔했어요. 뭐 간단하게 이런 거죠. 差点死了 죽을 뻔했어.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왜냐면 우리는 하마터면이라는 단어를 한국어에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을 뻔했어 진짜. 이렇게 말하지.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차디알이 그런 느낌인 건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죠. 자, 대본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이 정말 바빠서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자기야 생일 축하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工作实在是太忙了. 예전에 배웠던 패턴을 하나 사용해봤는데 기억나십니까? 实在是太忙了. 정말 바빴다. 差点忘了.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그러면서 말로만 生日快乐. 생일 축하해 라고 말했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죠. 忘了也不怪你. 忘了 잊어버려도 예, 그래도 不怪你 너를 탓하지 않아. 이거 하나 기억해 볼까요? 不怪你 그러면 네 탓이 아니야. 야, 네 탓하지 않아. 걱정 마. 슬퍼하지 마.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不怪你 근데 뒤에 문장이 이어집니다. 不过 이런 不过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으면 그러나라고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但是 이것과 不过는 완전히 같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不过는 대화체에서 사용되면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화제를 바꿀 때.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남자랑 대화를 하다가 당신 취미는 뭔가요? 당신이 뭐 평소에 즐겨하는 것들 좋아하는 건 뭔가 질문을 하다가 갑자기 不过 근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살짝 화제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忘了也不怪你. 뭐 생일 잊어버려도 괜찮아. 네 탓 아니지 뭐. 근데 갑자기 不过 이렇게 말했다는 건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不过没有别的吗？不过没有别的吗？자, 이 말은 뭐예요? 선물을 안 줬잖아.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 생일 잊어버려도 탓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말이야, 선물 하나도 없니? 요런 느낌. 没有别的吗? 다른 건 없어? 뭐 다른 거 준비한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됐고요. 자, 스텝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상황.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회의가 끝났다기보다는 뭔가 결정됐어요. 그래서 협상이 성공했습니다. 자, 그때 하는 이야기죠. 자,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와, 이번 프로젝트 진짜 하마터면 실패할 뻔했다.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这次项目差点失败了. 这次项目差点失败了. 이번 项目 프로젝트죠. 이번 프로젝트는 差点 하마터면 失败了. 실패할 뻔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成功了. 성공했다. 이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엄마 생일을 알려준 형에게 동생이 말합니다. 아, 형이 알려줘서 진짜 다행이다.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다행이다가 뭘까요? 다행이야. 이 단어는 幸亏. 幸亏.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갑니다. 幸亏哥告诉我. 幸亏 뒤에는 좋은 상황이 나오면 돼요. 다행히도 형이 나에게 알려줬다. 幸亏哥告诉我我差点忘了.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잊어버릴 뻔했어.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이 말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상점에서. 자, 지갑을 놓고 간 손님에게 점원이 지갑을 갖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손님이 너무 고맙죠. 정말 감사해요.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랬어요. 真的感谢您差点弄丢了. 差点弄丢了. 여러분, 弄丢 이 단어는 무조건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弄丢 앞으로 써먹으세요. 됐죠? 弄丢了. 그러면 잃어버렸다. 差点弄丢了.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어요. 스텝 세 번째. 자, 문장 보겠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간단하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같이 할까요? 시작. 差点死了. 差点死了. 하마터면 살 뻔했다. 못 산 거예요. 결국엔 差点买到. 差点买到. 하마터면 지각할 뻔했다. 差点迟到了. 差点迟到了. 하마터면 못 볼 뻔했다. 그럼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래서 差点没看到. 差点没看到. 하마터면 그녀와 사귈 뻔했는데 결국 못 사귄 거죠. 差点跟她在一起了. 差点跟她在一起了. 여섯 번째, 하마터면 장학금을 못 받을 뻔했다. 장학금을 받았다는 뭐예요? 拿到奖学金. 그러면 받지 못했다. 没拿到奖学金. 연결합니다. 差点没拿到奖学金. 하마터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뻔했다. 받은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곱 번째, 나는 하마터면 기회를 놓칠 뻔했다. 我差点错过机会了. 我差点错过机会了.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것. 错过机会. 동그라미 치십시오. 错过机会. 두 번만 더 따라할까요? 시작. 错过机会. 错过机会. 기회를 놓치다. 기회를 놓치지 마. 그럼 뭐라고 그래요? 别错过机会了. 야, 문쌤 수업 열심히 들으라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好好听文老师的课. 错过机会. 别错过机会了.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덟 번째입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렇죠? 운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하마터면 사람을 칠 뻔했어요. 速度太快,速度太快,差点撞人了. 差点撞人了. 네, 결국 부딪히진 않았습니다. 자, 아홉 번째입니다. 자, 그 해에 한국의 경제는 좋지가 않아서 회사는 하마터면 망할 뻔했어요.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그 해 그러면 当年 그러면 돼요. 当年韩国经济不好. 当年韩国经济不好. 경제가 안 좋아서. 公司差点关门了. 公司差点关门了. 자, 열 번째입니다.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마터면 성공을 못할 뻔했다. 결국 성공을 했다는 거죠. 当时, 여러분 当时는 그때 당시입니다. 当时很多人都不支持. 지지하지 않았다면 不支持. 我差点没成功. 我差点没成功. 하마터면 성공하지 못할 뻔했다.
여기까지. 어쨌든 차디알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어떤 상황이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谢大家。